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스가 0.04% 올라서 2608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코스피 거의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꽤 많이 올라서 오늘 코스피 좀 기대를 했는데 참 이런 때는 또 안 올라요. 외국인이 1700억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그래도 요즘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. 매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뭐 그렇게 대량 매수는 아니고요. 1700억 정도니까 조금 산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국내 시장에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국내 시장이 좀 주도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상승이 좀 강하지는 않고요. 일단은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돈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어제 이제 미국, 중국 이제 무역 협상 네, 진전이 있었죠. 네,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가 되고는 했는데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나스닥이 4%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. S&P도 3% 넘게 상승을 했고 다우도 거의 3%가량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. 일단은 연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 올해 마이너스 3% 수준이고요. 다우랑 S&P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연초 수준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S&P 같은 경우 이제 사상 최고가가 6,150 정도니까요. 거의 한 300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다시 노려볼 수 있는데 뭐 한 대략 5에서 6% 정도 더 올라가면 미국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다른 나라 증시는 상당히 좋아요. 특히 이제 독일 증시가 보면 네, 참 놀라운데요. 독일 증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네,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이렇게 빠졌던 거를 거의 V자 반등으로 이렇게 다 회복을 했습니다. 그러고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독일 증시고요. 확실히 유럽 증시가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1.5% 오르면서 일본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어, 사실 작년에 좀 국내 증시에 좀 악몽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.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국내 증시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올해는 좀 국내 증시가 좋을까 했는데 또 국내 증시가 다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국내 기업들이 좀 주도할 만한 기업이 없어요. 조선 방산이 좀 좋기는 했지만은 지수를 아주 크게 끌고 가기에는 좀 벅찬 것 같고요. 확실히 반도체랑 자동차 이쪽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데가 좀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. 네, 일단 어제 미국 증시 주요 종목부터 보시면 뭐 아주 초록초록합니다.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이런 초록색을 보여주고 있고요. 네, 일단은 나스닥이 4%나 올랐다는 거는 네, 빅테크들 굉장히 크게 다 올랐습니다. 아마존이 8%가 올랐고요. 메타도 거의 8% 가까이 올랐고요. 네, 애플이 6%, 네, 그리고 반도체 쪽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5%, 브로드컴 6%, 네, 다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. 금융주도 2에서 3%대 이렇게 올랐고요. 그리고 오랜만에 헬스케어도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던 섹터는 확실히 뭐 필수 소비재 쪽이 좀 상승이 많이 약했고요. 유틸리티 이런 경기 방어주 쪽들이 좀 하락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되면 다시 좀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. 미국 10년물 국채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4.4%대 중반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
국채 금리는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해요. 4.4가 다시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네, 좀 부담되는 국채 금리이기는 한데,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채 금리가 여기서 떨어진다고 보면 국채 금리 하락을 또 재료로 삼아 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조금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호재가 좀 남아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좀 높다 보니까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좀 튀는 모습입니다.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네, 1420원대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약했던 이유도 다시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, 네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네, 오늘 우리 증시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은 반도체가 조금 엇갈렸습니다. 삼성전자는 1.2% 빠졌고요. 하이닉스는 1.8%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섹터가 좀 화학 쪽이에요. 화학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. 오늘 보면 에너지 솔루션 거의 3% 가까이 빠지면서 그렇게 하락폭이 작지 않았습니다. 포스코홀딩스도 2% 빠졌고요. 네, 그리고 LG화학이 3.5% 하락을 했고요. 참 이 화학 쪽 섹터가 도대체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. 이 섹터가 사실 예전에 이제 2010년대 우리나라를 상당히 이끌었던 섹터인데 지금은 거의 사양 산업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참 쉽게 살아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또 오늘 방산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.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%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80만 원대 유지를 했고요. 조선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.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한국조선해양 오늘 3.6% 오르면서 28만 원대 거래를 마쳤고요. 현대중공업도 1.2% 상승하면서 40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정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코스피 지수가 또 미국이 이렇게 강할 때는 잘 못 올라와가지고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. 그래도 흐름 자체는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상승 쪽으로 가면 네,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, 좀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2600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최근 고점이 이제 2680, 여기를 목표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. 2680까지 한번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또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오늘 상승폭은 많이 없어가지고 아쉬웠지만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또 회복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